삼성전자가 다음 달 스마트폰 신제품인 갤럭시 S25 엣지를 공개합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스마트폰 신제품의 성패가 실적을 방어해줄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내일 공개될 삼성전자의 1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1조 원에 못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산업부 홍원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올해 초에 나왔던 갤럭시 S25는 확실히 좀 성공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갤럭시 S25 시리즈가 일단 서유럽 시장에서 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출시 이후 이제 한 달간 서유럽에서 이전 시리즈보다 높은 판매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갤럭시 S23과 24는 각각 삼성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의 16%와 21%를 차지했는데 갤럭시 S25의 비중은 23%였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의 포트폴리오가 점차 이 중저가가 아닌 프리미엄 모델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제품에서는 애플에 밀리고 보급형 판매 비중이 높은 편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S25 시리즈는 고도화된 AI 기능이 탑재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북미에서도 반응이 좋습니다. 삼성은 이 AI 기능을 중저가인 A 시리즈까지 확대해서 보급형 시장에서도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우울한 소식밖에 없었던 삼성전자의 올해 유일하게 좀 단비가 됐던 게 모바일 부문 실적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갤럭시 S25 후속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2주 뒤에 나온다는 거죠? 네. 갤럭시 S25 엣지가 다음 달 13일 공개가 됩니다. 네. 정식 출시일은 한국에서 5월 23일, 또 북미에서는 5월 30일 예정인데요. 이 갤럭시 엣지라는 이름은 지난 2016년 갤럭시 S7 이후에 10년 만에 나오는 겁니다. 다만 S7 엣지는 스마트폰 화면의 이 가장자리가 곡선인 형태였고 이번 S25 엣지는 두께를 얇게 한 모델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S25 기본 모델보다는 비싸고 울트라보다는 낮게 책정이 됐는데 25 6GB 기준으로 엣지 같은 경우는 $1,200, S 기본 모델인 $860보다 약 40% 비싼 반면에 울트라보다는 $100 정도 저렴합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이 외형의 좀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폴더블 폰에 이어서 이번에는 초슬림형 스마트폰을 준비했습니다. 이 슬림형 AI 폰인 갤럭시 S25 엣지로 2분기에도 흥행을 이어가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번 엣지의 연간 생산 물량은 약 300만 대로 갤럭시 S25 시리즈 전체 물량인 3,700만 대의 약 10% 수준입니다. 일단 지난해 4분기 기준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애플이 65% 1위고 삼성전자가 18%로 2위인데 일단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 격차를 최대한 좁히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특히 이번 트럼프 정부의 중국 관세 정책으로 아이폰 가격에 좀 일시적인 변수가 생긴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공략한다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초슬림형이다. 많이 얇아요? 많이 얇습니다. 많이 얇습니까? 네. 기대를 좀 해봐야겠고요. 폼팩터가 뭐 약간 얇아지는 수준, 그 외에 뭐 나머지 성능은 비슷한 걸로 보입니다. 보통 신제품이 뭐 봄, 가을에 한 번씩 나오게 되는데 2분기에 제품을 내놓는다. 2분기 실적 공백을 메우겠다 이런 의지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요. 삼성은 최근 몇 년 동안 연초에는 S 시리즈 또 3분기에는 폴더블 시리즈를 공개를 해왔는데 이 때문에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부는 1분기와 3분기 실적이 좋고 2분기, 4분기는 실적이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번 엣지를 2분기 중간에 출시를 해서 1년 내내 스마트폰 흥행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올해 하반기 폴더블 시리즈 언팩이 7월 초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판매는 7월 말 8월 초로 예상이 되는데 그 틈을 메우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이 AI 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도 내포돼 있는데 지금까지 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AI 폰은 기술력에서는 삼성이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경쟁사들의 공세가 시작되기 전에 AI 스마트폰 신제품을 끊임없이 출시를 해서 북미와 유럽 시장을 좀 선점하고 지배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번 S25 엣지 같은 경우는 모바일 사업을 총괄하는 최원준 최고 운영 책임자의 취임 후 첫 신제품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도 좀 성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삼성전자 이 부문별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전체 6조 원 중에 1조 원도 안 될 걸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일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공개했었는데 당시의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별 자세한 실적은 내일 공개가 되는데 지금까지 증권가의 추정치로 보면 이 6조 6천억 원 중에 모바일 사업부에서 4조 4천억 원, 또 반도체에서는 8,400억 원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D램 가격이 오르고 또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했는데도 파운드리에서 2조 5천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 일단 삼성전자는 현재 반도체 실적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모바일 사업부가 실적을 끌어올려서 실적을 겨우 방어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바일 사업부는 이 S25 성공과 또 엣지의 출시로 1분기와 2분기 모두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반도체 사업부에서는 분기 이익이 1조 원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좀 이례적입니다. 일단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사업부의 부진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데 일단 내일 예정된 컨퍼런스 콜에서는 역시 HBM3E의 이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 통과 여부, 그리고 HBM4의 양산 시점이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고요. 또 이 시스템 LSI 사업부의 과제인 모바일 AP인 엑시노스의 성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퀄컴에 지급하고 있는 천문학적인 칩 구매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 하반기 폴더블 폰이나 또 내년 초에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에는 과연 엑시노스를 탑재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내일 컨퍼런스 콜 이후에 다시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죠. 산업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